마이크로비트로 만나는 AI 세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스키 렌즈로 어떤 색상을 학습시키고요. 그 학습시킨 것들을 마이크로비트로 가져와서 인식한 색상에 따른 다양한 동작을 프로그래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허스키 렌즈를 실제로 이용하는 첫 시간이니까요.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학습은 어떻게 시키는지, 학습한 결과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지금 이제 색상 인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컬러 아이디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색깔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노란색을 인식시켰다고 해서 노란색이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요. 이 특정한 색상과 똑같거나 비슷한 색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쪽 화면을 보시면 내가 노란색을 학습시키고 그 노란색 학습한 게 아이디 1이라고 명명되어 있으면 다른 곳을 이제 카메라가 비쳤을 때 다양한 색이 있는 곳이 비쳤을 때 이 학습시킨 색과 비슷한 색이 있으면 노란색 너가 기존에 학습시킨 색이 여기 있어 라고 알려줍니다. 무슨 색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스키 렌즈에게는요. 네. 그리고 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값은 단일 색상을 학습하고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옵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상을 동시에 학습할 수도 있고 동시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 이 지금 허스키 렌즈 같은 경우는 AI 비전 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조명 환경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기도 하고 또는 물체의 모습이 살짝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거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학습을 시킬 때 주변 조명 환경이 크게 막 변하는 곳에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색상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따가는 실제로 제가 허스키 렌즈로 직접 색상을 감지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먼저 이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스키 렌즈 화면 중앙에 있는 플러스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에 이렇게 딱 프레임이 맞춰주면 프레임은요, 근데 기본적으로 색상 인식 모드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색상이 있는 곳에 각종 프레임을 자동으로 이렇게 딱 씌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크기의 프레임이 제대로 허스키 렌즈가 인식하고 씌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학습 버튼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버튼을 짧게 누르면 그 누르는 순간에 그 화면 이미지로 색상을 학습하는 거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누르는 동안에 이제 스스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촬영하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 대부분은요, 길게 눌러서 다양한 각도, 다양한 모습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학습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 학습이 완료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랑 같이 이 허스키 렌즈를 보면서 허스키 렌즈에게 색상을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색상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허스키 렌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버튼을 살짝 누르면 여러 가지 우리 AI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뜨는데요. 그 중에서 색상 인식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능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화면 중에 색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사각 프레임이 보여집니다. 이때 오른쪽 학습 버튼 있죠? 이 학습 버튼을 길게 내가 이렇게 사각 프레임이 내가 원하는 색이 딱 정확하게 인식이 된 것 같아. 그러면 이 학습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닝이라고 글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사각 프레임이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 학습이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시켜 주시고 딱 손을 뗍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이따가 나중에 하겠지만 색상을 하나만 인식하게 할지 아니면 이 이후에도 다른 색상도 계속 인식하게 할지를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내가 학습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또 다른 색상을 학습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학습 버튼 이외에 다른 버튼을 누르면 그 기능은 종료가 됩니다. 이제는 색상을 하나만 인식을 시켰고요. 지금 보시면 컬러 ID 1이라고 하면서 빨간색 색상이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색상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준비한 거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 이렇게 화면에 비추면 지금 색상이 지금 빨간색이 없으니까 인식한 게 안 나오는데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는 순간 빨간색이 이렇게 인식됐다라고 이제 사각 프레임이 씌워지죠. 그래서 제대로 학습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한 결과를 이제 마이크로비트로 불러와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이크로비트를 기본적으로 기초 강좌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마이크로비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다른 기초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의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방법, 마이크로비트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비트를 다루실 줄 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허스키렌즈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코드 이 프로그램 창에 들어오면은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허스키렌즈를 마이크로비트에 연결해서 쓰기 위해서 확장 블록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확장 블록을 가져오는 방법, 여기 보면 확장이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검색을 해줍니다. 허스키 HUSKY라고만 검색을 해주면 이렇게 두 개가 뜰 거예요. 요 막힌 로봇은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 이따가 쓰기도 할 건데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요. 요 허스키 렌즈라고 되어 있는 요 확장 블록을 클릭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왼쪽에 여러 명령 메뉴 중에 허스키 렌즈라는 명령 메뉴가 뜨고요. 이렇게 다양한 명령 블록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일은요, 뭐냐면은요, 허스키 렌즈가 마이크로비트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통신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일 위에 허스키 렌즈에 I2C 통신 프로토콜을 초기화해주는 명령을 시작하면 실행 블록 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 허스키 렌즈에 어떤 인식 모드를 사용할 건지도 미리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허스키 렌즈의 인식 알고리즘은 우리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상 인식이죠. 그래서 이 색상 인식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시작하면 실행 블록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초기화 작업은 끝난 거예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강좌에서 이 과정은 동일합니다. 통신 초기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인식 모드를 사용할 건지를 미리 시작하면 실행 블록 안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무한반복 블록 안에는요, 우리가 인식 결과를 매 순간 가져와서 가져온 결과마다 다른 이제 동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허스키 렌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자, 이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허스키 렌즈 check if ID 1. 다시 말해서 얘가 인식한 결과가 ID 1이면 실행하는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블록이 ID 1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쓸 거예요. 어떻게 조건문을 쓸 거냐면요, 논리에 가셔서 만약에 내가 허스키 렌즈가 인식한 결과가 1이라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라.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허스키 렌즈가 결과를 그 매 순간순간 가지고 와야겠죠. 언제 내가 카메라를 조작해서 다른 결과를 비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새롭게 인식한 결과를 마이크로비트에게 가지고 오고, 그 가지고 온 결과가 내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계속 가지고 와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명령 블록입니다. 허스키 렌즈에게 데이터를 요청을 해요. 네가 지금 인식한 게 무엇인지를 요청을 하면서
먼저 검사하기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가져온 결과가 ID 1이면 우리가 아까 노란색을 ID 1이라고 지금 인식을 시켜놨죠. 1이면 저희는 그냥 일단은 지금은 간단하게 동작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이니까 그냥 Y라고만 출력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다르게 넣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면 Y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문자열로 N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None이라고 해가지고 No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노란색을 비추면 우리 LED, 마이크로비트 기본으로 있는 LED 있죠. 거기에 Y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됐다. 노란색이 내가 학습한 노란색이 인식이 안 됐다. 그러면 N이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요거를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가 결국에는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 시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클릭해서 저는 미리 이제 지금 연결을 해 놨습니다. 네. 지금 제 마이크로비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올라갔고요. 실제로 제대로 인식한 결과값에 따라서 마이크로비트가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색상을 인식시켜 놨기 때문에 계속 아까 제가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을 인식시켜 줬었네요. 네, 빨간색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노란색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빨간색을 이렇게 인식을 하면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죠. 그리고 다른 색상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방금 저희가 프로그래밍한 마이크로비트의 LED 창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허스키 렌즈로 노란색이나 파란색을 비췄을 때는 지금 마이크로비트 LED 창에 N 이라고 표시가 되죠. 저희가 프로그래밍 한 것처럼 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마이크로비트의 앞에 LED에 Y라고 표시가 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다른 색으로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색으로 하면 N이라고 표시가 되죠. 네. 저희가 의도한 대로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제 단일 색상은 이제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 색상도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색상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값은 단일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 색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드에서 색상 인식 매개 변수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Run Multiple이라는 모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말씀드렸다시피 Save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먼저 아까 이제 잠깐 보신 색상 첫 번째 색상을 하나 학습을 하고 나면요, 보시는 것처럼 다시 클릭을 해라 다른 색상을 학습하고 싶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버튼을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학습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다음 색상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드로 돌아가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현재까지 학습된 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러 색상을 학습하다 그러면은 그때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학습 버튼을 눌러서 다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이 개인적보다 좀 짧기 때문에 처음에 좀 여러 번 해보지 않으면 타이밍을 좀 놓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하더라도 우리가 학습 잘못됐으면 지우는 거는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지울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없이 학습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여러 색상을 학습시키고 여러 색상을 동시에 놔두면 동시에 여러 색상을 인식합니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 펌웨어 관련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펌웨어가 아마 구입한 시기에 따라서 0.5.1 이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0.5.1 이하의 버전을 구입을 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0.5.1 이하의 경우는 같은 색상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만 인식하고 동시에 이렇게 프레임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실제로 한번 여러 색상을 인식시켜 보고요. 인식시킨 색상 종류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단위 색상 빨간색 인식한 결과가 있는데요. 요거를 일단 지워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얘는 이제 학습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학습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싶으면 다시 한번 누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면 그냥 사라지고요. 그래서 한번 누르고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기존의 색상 인식했던 결과는 사라진 거고요. 새롭게 또 다시 색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세 가지 색상을 한번 인식시켜 볼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을 인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학습 버튼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상이 되어 있다. 길게 누릅니다. 이제 학습을 하죠.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누릅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학습 버튼을 다시 한번 딱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다른 색상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가운데 십자 표시가 있다는 것은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 표시가 없으면 학습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네. 자, 노란색이 됐으면 자, 요 정도 된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 버튼 다시 길게 눌러서 노란색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네. 끝났으면 놓고요. 자, 우리 파란색도 할 거니까 다시 한번 카운트다운이 끝나게 누르고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은 ID 2, 빨간색은 ID 1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학습한 순서에 맞춰서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버튼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면은요 길게 누릅니다. 그래서 자 다양한 각도 이렇게 보고요. 학습이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학습 버튼에 손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학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만히 카운트건이 끝날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지루하다 그러면 아무 요 기능 버튼을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은 ID 3, 노란색은 ID 2, 빨간색은 ID 이렇게 동시에 보시면 멀리서 보시면 동시에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마이크로비트로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단위 색상 인식했던 그 마이크로비트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킬게요. 어차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먼저 우리가 ID 1일 때는 이것을 실행해라 Y라고 해놨죠. 그러면 우리가 ID 이제 2도 있고 3도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요 플러스 기호를 클릭하면 계속 요 조건문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다가 지금은 ID 1이면 Y라고 출력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ID 1이면 저희가 이제 문자열을 문자열을 이제 해봤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킨 로봇이라는 마이크로비트와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마킨 로봇이라는 이제 제품을 저는 쓰고 있는데요. 바퀴가 모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외부 장비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이 마킨 로봇을 가지고 할 건데 굳이 이 마킨 로봇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동작을 해주도록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허스키렌즈가 인식한 결과값을 마이크로비트로 가지고 와서 그 마이크로비트가 인식한 결과값에 따른 다른 내가 원하는 특정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결과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크게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킨 로봇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저는 확장 블럭에서 여기다가 마킨이라고 검색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마킨 로봇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플러스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이기 때문에 그냥 마킨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센서나 여러 가지 도구, 부품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명령 블럭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번 색상이다. 저희가 1번 색상이 빨간색이었죠. 그러면 마킨 로봇한테 그냥 좀 움직이도록 해보려고요. 빨간 색상이면 왼쪽 바퀴를 50의 속도로 움직여라 라고 해볼 거예요. 저는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외부 로봇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번이 아니라
2번이라면 여기를 ID 2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ID 2. 네. 요거 조금 요거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면 저는 왼쪽 바퀴가 아니라 오른쪽 바퀴를 50의 속도로 돌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3번이다 싶으면 자, 복사하시고 3번이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요. 양쪽 바퀴를 다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바퀴를 다 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로봇 같은 경우는요. 정지 명령을 주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요. 정지 명령을 주지 않으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실행되기 전에 모든 바퀴를요. 일단은 스톱을 시킬 겁니다. 스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인식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퀴만 돌아가도록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요거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문자열 N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로비트에 올리고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여러 색상이기 때문에 색상이 1번, 2번, 3번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인식시킨 색상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는 마이크로비트는 알지도 관심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디별로 색상을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마이크로비트는 비슷한 색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업로드 시키고 한번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빨간색이 인식하면 왼쪽 바퀴가 돌아가라고 했는데 어때요?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노란색이 보이면 오른쪽 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보이면 양쪽 다 돌아가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저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LED 창에 문자를 표현하라고 해놨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색깔이 없을 때 멈춰 있고 LED 창에는 N이라고 저희가 명령한 대로 허스키 렌즈가 인식한 결과값에 따라서 이 로봇이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신호등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로봇들이 가고 서고 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런 것들을 이 비전 인식 센서인 허스키 렌즈를 이용해서 구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허스키 렌즈를 이용해서 단일 색상도 학습하고 여러 색상도 학습하고 그 결과값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도 해봤는데요. 허스키 렌즈는요. 주변 조명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색상을 해서 했는데요. 사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조금 인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특히 유념을 하셔서 이거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주변 조명을 좀 더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허스키 렌즈 이 마이크로비트로 불러올 때는요. DF 로봇 허스키 렌즈라는 확장 블록을 검색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허스키 렌즈와 관련된 다양한 동작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